안녕하세요. 배당의 만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국내 ETF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특히 좀 인기가 있는 국내 고배당주 ETF 4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R이랑 고배당주부터 해서 타임폴리오, 코덱스, 타이거 은행까지 오늘 알아볼 텐데요. 배당률, 상장일, 시가총액, 수수료율, 그리고 보유구성 종목, 마지막으로 올해의 차트의 흐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률은 확정이 아니므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총 보수에 기타 비용을 또 수수료에 포함했으나 통상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투자 시에 재확인이 또 필요할 겁니다. 시가총액은 6월 10일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개인적으로는 보유하고 있지만 과거에 또 한때 보유를 했었고 또 향후 시기가 또 다가오면은 보유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점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도 업로드가 될 예정에 있으니 자료 천천히 나중에 보실 분들은 카페에서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총 4개인데요. 1번이 R이랑 고배당주, 2번이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3번이 코덱스 고배당입니다. 4번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10이고요. 아래는 구성 종목인데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볼 예정에 있으니까 잠시 또 뵙고요. 그러면은 한 번에 보면은 5월달 분배율의 경우에는 R이랑은 0.45%, 타임폴리오는 0.5%, 코덱스 고배당은 0.39%,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은 0.47%입니다. 분배금은 여기 좀 적어놨는데 율이 중요하죠. 그래서 연 분배율로 한번 누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R이랑 고배당주는 약 5.8 정도,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5에서 6% 사이, 코덱스 고배당 같은 경우에도 5에서 6% 사이,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은 5.5%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월부터 5월 말까지입니다. 요거 수익률인데요. 1월부터 5월 말까지 R이랑 고배당주가 19%,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이 19.8%, 코덱스 고배당이 11.2%,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이 31%입니다. 이것만 본다면요. 와, 미국 ETF 투자하지 말고 그냥 국내 고배당 투자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께 꼭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 건요 아주 특수해요. 1월부터 5월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고 평상시에는 이러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2월경인가 국내에서 저 PBR 관련주 또 밸류 업 프로그램 이런 이슈들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등 은행 업종들, 또 현대차 등 현대차 EUV 이런 기업들, 삼성화재, 은행 이들의 주가가 단기간 아주 급등했기 때문에 상기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해당 섹터가 뭐 연 20%씩 이렇게 수익을 내는 그런 섹터는 아니다라는 거 사전에 미리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상장일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R이랑 고배당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이랑 많이 하셨던 케이스가 그런 거고요. 과거에는 이제 월 배당이 아니었는데 5월 달부터 이제 월 배당으로 다 변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가총액도 가장 커요. 3,116억 원. 네.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 0.3% 정도입니다.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수익 19.8%, 그리고 상장일은 22년도 9월 27일경입니다. 시총은 360억 정도고 이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요. 1.2%까지 들어갑니다. 네, 실매매 비용이. 아마 이거는 액티브 쪽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운용사의 그 운용 능력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코덱스 고배당 같은 경우에는 11.2%, 상장일은 17년도 좀 오래되었죠. 그래서 국내에는 R이랑하고 코덱스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17년 10월, 시총은 257억이고요. 실부담 비용은 0.4921 정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네, 바로 뭐 은행이 들어가고 고배당 주이고 10개가 포함된다 이런 의미겠죠. 1월부터 5월까지 31%의 아주 기록적인 수익률을 보여주었고요. 상장일은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3년도 10월이고 시가총액은 2,561억, 그리고
부담 비용은 0.34예요. 상장된 지 가장 늦은데도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히 또 한 번씩 체크해 보면은 R이랑 고배당주는요, 유동 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 중에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위 30개 종목을 선별하여서 산출합니다. 연 예상 배당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5.8 정도 됩니다. 종목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하나금융지주, 한국가스공사, KB금융, 기아, 기업은행, JB금융, 지주, 삼성카드, 친한지주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상위 10개 종목은요. 타임폴리오 코리아, 요 오타이고요. 코리아 플러스 배당입니다. 월 배당과 코스피 200 대비 초과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네, 연 예상 배당률 약 5에서 6% 정도 되고요. 코스피 200을 대비 초과 성과니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삼성전자도 배당을 주고요. 여기에 또 삼양식품, 삼양식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메리츠금융, 현대차, EUB. 많은 분들이 이제 배당주, 고배당주로 현대차, EUB 많이 모으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하나금융주주, KB금융, 삼성생명, 효성중공업, CJ제일제당까지 상위 10개 기업입니다. 네, 다음 코덱스 고배당입니다. 간단히 코스피 지수 구성 종목 중에 배당 수익률이 높고 변동성이 낮은 것. 50개 종목에 투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연 예상 배당률 5에서 6% 정도 되고요.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뭐냐면은 현대차 3우비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화재 우선주, 기업은행, 그리고 지주회사, 삼성카드, 증권회사 이렇게 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인데요. 3년 연속 현금 배당을 한 종목, 상장 후 3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연속 배당을 한 종목을 대상으로, 유가증권 시장의 예상 배당 수익률 이상 종목을 대상으로 시총이 높은 순으로 10개 종목을 선정한다. 탑10이니까요. 연 예상 배당률은 약 5.5% 정도 되는데요. 대학은행 업종이겠죠.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기업은행,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가 비중이 10% 이상씩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 보는데요. 아까 수익률만 보시고서 당장 띄워두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차트 흐름을 보고서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장된 지 오래되었던 R이랑 고배당주 먼저 한번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R이랑 고배당주의 주가 흐름인데요. 전체적으로 좀 본다면은 2018년도부터, 여기가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부터 최근까지 주가는 계속해서 11,000원을 넘지 못하는 그런 장기간의 흐름을 보여줬죠. 고배당 주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레벨업을 보여줍니다. 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은 이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을 이제 발동하겠다 하면서 이 고배당주들 또 은행 업종들이 크게 레벨업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을 보여준 케이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월봉인데요. 2018년도부터 거의 5년, 6년, 7년 동안 주가가 크게 성장하는 흐름은 보여주지 않았고 올해 특수한 케이스로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코덱스 고배당인데 이것도 상장된 지 좀 오래된 ETF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간이 2021년도부터 2023년도입니다. 주가 이런 모습 속에서 올해 이렇게 레벨업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고요. 일봉을 보더라도 비슷한 시기죠. 다 이 시기에 올해 레벨업을 해준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상장된 지 되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비중이 가장 큰 또 타임폴리오 고배당주죠. 네, 꾸준히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우상향을 보여줬던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제 2022년, 2021년까지를 보면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이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월 달에 마찬가지죠. 그 전에 흐름은 이제 상장 안 되었으니까 1월부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두 종목만 보면 되겠죠. 하나금융지주. 왜냐면은 보통 하나금융지주하고 KB금융이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의 월봉을 한번 보면은 어떻구나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이 은행 섹터잖아요. 하나금융지주가 주가가 이 밴드 안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언제냐면요. 2005년이에요.
여기는 2017년이고요. 여기는 2023년이에요.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고 올해 들어와서 밸류업으로 레벨업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고배당의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관심을 갖고 줍줍하고서 묻어두면 올라가는구나. 그러나 올라가는데 또 내려오는 거나. 이것이 이제 국장의 고배당주의 특징이었고 대신 이번에는 과거에 없었던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대다수의 고배당들이 한번 레벨업이 되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들 오늘은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니까 또 오셔서 천천히 여러분들 자료 탐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당의 만장이었습니다.